안녕하세요. 저는 70대인 여성 사연자입니다. 비록 글은 저 혼자 쓰고 있지만 이 글은 저와 남편이 같이 보내는 사연이에요. 또 오늘 설명할 사연 역시 같이 겪은 일이기도 하고요. 몇 년 전 이곳에 사연을 보낼 생각을 했었는데 그땐 용기도 없고 괜히 우리 부부 얼굴에 스스로 욕하는 것 같아 사연 적기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 선택이 옳았다는 판단도 서고 또 우리가 부끄러울 게 아니라 다른 이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걸 깨달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이 사람들 제각기 생각이 다르다 보니 우리 부부의 선택에 욕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고 신경 쓸 우리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서 상관은 없을 듯합니다. 그저 몇 분이라도 우리 부부의 선택을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그걸로 사연을 보낸 값은 충분할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연애 결혼한 우리 부부는 주변에서 모두 인정할 만큼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결혼하고 10년이 지나서도 인꼬 부부라고 불릴 만큼 말이죠. 그렇게 사이좋은 우리 부부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만큼은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이가 워낙 좋으니 아이가 생기지 않아도 별 걱정하지 않았어요. 어련히 잘 생기겠거니 생각했는데 결혼 5년 차가 지나고 또 결혼 10년 차가 지났는데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고생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별의별 방법을 다 썼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우리 부부에게 응원하는 소리, 또 한마디씩 거드는 소리 할 거 없이 아이와 임신이 관련된 말이라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나빠져 생리주기도 틀어지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남편과 저는 임신하려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말 노력에 노력한 끝에 가까스로 임신에 성공했고 40이 되어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지금이야 나이 40 넘어도 임신한다고 그럽니다만 우리 때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아이를 가졌기에 제 나이에 임신하는 건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젊은 할머니라는 오해도 받을 정도였죠. 여자로서 또 엄마로서 충분히 기분 나쁠 소리였지만 그런 말과 시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틈이 없었죠. 겨우 얻게 된 우리 소중한 딸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요. 늦게 또 어렵게 얻은 딸이었던 만큼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애를 저렇게 키워 버릇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서 엄하게도 키웠죠. 우리 부부가 딸에게 바라는 건 많지도 않았어요. 공부를 못해도 됐고 얼굴이 예쁘지도 않아도 됐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또 바르게 자라는 것만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식 키우는 일이 제일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딸 승연이는 우리 바람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아니 좀 모자라게 자라도 좋을 텐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사고를 치고 다녔어요.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죠.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서 저와 남편이 학교에 불려가기도 수십 번이었습니다. 그런 딸 정신 차리도록 혼내기도 많이 혼냈고 혹시 너무 혼내서 해결되는 일은 아닌가 싶어서 타이르고 보듬기도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어서 그 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나 간다는 말을 듣던 정신과에 찾아가 아이를 훈육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까지 받아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죠. 결국 어떻게든 부여잡고 끌고 부탁해 딸이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등학교만 졸업시켜 놓으면 또 어울리던 친구들과 노는데 빠질까봐 용돈과 보상을 조건 걸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는 자기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사고를 치며 자기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해서 그런진 몰라도 큰 사고는 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들 마음에 썩 들게 한 행동한 건 아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질 안 좋은 남자친구를 사귀곤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며 억지로 자리를 만들었죠. 그런 자리를 한번 하고 나면 딸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로 딸의 남자친구들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의 걱정이 끝나는 것 같으니 또 다른 걱정이 생긴 거죠. 그래도 당장 어딜 불려다니며 우리가 뒤처리하는 건 아니었으니까 좀 나았습니다. 또 뭐 결혼이야 우리가 막아세우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요즘 애들 결혼을 좀 늦게 하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일이 너무 금방 벌어졌어요. 딸아이가 결혼하고 싶다며 예비 사위를 데리고 온 거죠.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집으로 데려온다고 했을 때 당연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놈을 만나 우리 속을 새카맣게 태울까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남편과 제가 했던 걱정은 기우였어요. 우리 예상과 달리 너무 마음에 드는 예비 사위가 온 겁니다. 어때? 엄마 아빠도 놀랐지? 내가 이런 남자 데려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사람 앞에다 두고 이런 말하는 건 실례일 수도 있겠다만 그래 뭐 놀랍긴 하다. 이렇게 훤칠하고 착실하고 좋은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그럼 벌써 가게가 2개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차릴 예정이고? 아니 젊은 나이에 벌써 가게가 3개라니 대단하네. 혹시 부모님께서 요식업에 일하시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셨거나? 승현이가 두 분께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안 드렸나 보죠? 사실 제가 부모님께서 안 계십니다. 태어나자마자 맡겨진 곳이 보육원이었고요. 그마저도 제가 있던 보육원이 이상한 곳이라 탈출하듯이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돈 벌고 모으고 열심히 살다가 직접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더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중학교까지밖에 못 나왔고요. 그래도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무슨 일 할지 몰라서 닥치는 대로 일했고요. 요리 자격증 외에도 여러 자격증 땄습니다. 음식점이 잘 안 되더라도 절대 승현이 힘들게 만들지 않을 자신 있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힘들게 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숨 좀 돌리고 얘기해요. 뭐 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고생이 많았네. 그런데 우리 뭐 집안 배경이 어떻다, 자라온 환경이 어떻다 그런 거 보고 사람 판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와서 벌써 자리 잡은 것 같은데 출신과 배경 때문에 우리가 선입견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방어하듯이 변호할 필요 없어요. 다 이해하니까. 아니, 오히려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서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어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삶에 한 발짝 다가가려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견딘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우리 딸을 만난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죠. 거기다 딸이 예비 사위를 만날 때부터 조금은 정신 차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여러 부분에서 사위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는 예비 사위와 딸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우리들 기대처럼 잘 살아줬습니다. 결혼한 딸은 이제야 자기 몫을 하며 지냈고 사위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죠. 딸을 우리보다 더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건 물론이고 우리 두 사람에게까지 그 관심과 사랑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장인어른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자네가 웬일인가? 가게는? 가게 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예요. 이거 제가 아는 분이 주신 건데 아버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야? 이거 삶 아니야? 이 귀한 걸 누가 줬다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자네가 먹어야지. 전 두 분께서 밥이다 약주다 잘 챙겨주시잖아요. 이거 두고 갈 테니 드시고 정말 좋은지 알려주십시오. 그럼 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위는 호박 씨를 물어다 주는 제비처럼 뭘 항상 챙겨주고 갔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말이죠. 그동안 사위에게 받은 것만 해도 방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부족할 만큼 정말 많이도 받았습니다. 처음엔 그것들 모두 사위가 말한 것처럼 주변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되어서 알았죠. 그것들 전부 우리 생각해서 직접 사위가 구한 거라는 걸. 거기다 자기가 줄 물건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두고 간 거였어요. 우리에게 사위는 정말 호박씨를 물어준 제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사위를 안 예뻐할 수 없었으니 우리는 사위를 정말 잘 챙겼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딸이 아닌 우리와 사위가 원래 식구인 것처럼 지냈죠. 그런데 그런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변했습니다. 자기 집처럼 찾아오던 우리 집은 한동안 오질 않았고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해 우리 부부 상태도 확인하고 얘기 상대도 되어주던 전화도 걸어오지 않았죠. 또 그런 사위가 걱정되어 전화를 걸면 항상 뭔가를 숨기고 난감해하며 전화를 급히 끊었어요. 결정적으로 우연히 길에서 본 사위가 제게 거짓말한 걸 알게 되며 뭔지 모르는 그 의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죠. 이서방, 나 자네 뒤에. 저 장모님, 죄송한데 지금 가게가 바빠서요. 나중에 제가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제 앞에 있던 사위였는데 가게와는 한참 떨어진 번화가였는데 가게가 바쁘다며 끊는 사위를 보며 요즘 무슨 일인가 싶어 의심과 걱정이 뒤섞였습니다. 결국 딸에게 넌지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죠. 승연아, 이서방 요즘 무슨 일 있니? 너도 그렇고 이서방도 그렇고 요즘 통 둘이 같이 안 오고 이서방도 바빠 보이고.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진짜 아무 일 없는 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말을 더듬어? 내가 언제? 너 솔직히 말해라. 내가 직접 알아보기 전에. 아니라니까 정말. 알았어. 솔직하게 말할 테니까 우선 아빠 엄마는 모른 척 가만히 있어. 실은 나 이서방과 이혼할 생각이야. 뭐? 이혼?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이거 왜 이혼해? 그게 이서방이 아무래도 바람 피우는 것 같아. 내가 흔적을 발견했는데 아직 확실한 증거를 못 잡아서 그 증거 잡는다고 시간도 정신도 없어. 뭐? 이서방이? 그럼 요즘 연락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 어떻게 이서방이 바람을 피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서방이. 내가 이럴까봐 말을 안 하려고 한 거야. 어쨌든 둘 다 모른 척해. 내가 증거 잡을 때까지. 알겠지? 저희에게 사위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 같다는 말을 한 이후 딸아이는 사위의 뒤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거의 되지 않았죠. 걱정된 마음에 저희가 먼저 연락을 해봐도 딸은 항상 바쁘다는 말만 하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위 때문에 딸이 마음고생을 얼마나 할까 싶었어요. 마음고생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남편과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딸이 받고 있을 고통에 부모인 우리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거든요. 우리가 사위의 됨됨이를 조금 더 확실히 봤다면, 겉모습만 보지 않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다면 결혼을 미뤄 딸이 겪고 있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우리 부부 서로 말을 안 했지만 스스로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다 더 힘들었던 건 그 순간에도 제 딸을 속이고 바람 피우고 있을 사위의 모습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쏙 들었던 사위였고 알면 알수록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딸에게 좋은 남편이라고, 우리에게 좋은 사위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사위였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던 사위였지만 친아들처럼 느껴졌던 사위였고 누구보다 믿음이 가는 사위였어요.
가끔은 사위라는 것도 있고 정말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사위가 바람을 피우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사위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없는 일로 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위를 잘못 봤다고, 사위가 두 얼굴을 한 천하의 몹쓸 놈이었다고 마음을 굳게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딸아이가 사위의 외도 증거를 찾아 하루빨리 이혼해서 마음고생을 덜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염치도 없이 사위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건가 싶었는데 더 가관이었던 건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했다는 거였어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어서 저희 집을 들어오기 전부터 난동을 부리고 있었죠. 사위는 아파트 1층에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난동 소리에 사위를 발견하곤 급히 1층으로 내려갔죠. 아버님, 어머님, 저 왔습니다. 사위가 왔다고요. 사위 동찬이가 왔어요.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여기가 어디라고 난동을 부리긴 부려. 장모님, 우리 장모님, 왜 저를 안 반겨주십니까? 사위인 제가 찾아왔는데 왜 반겨주시지 않고 소리를 지르세요? 내가 지금 자네에게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자네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정말 승현이 말처럼. 여보, 그만. 그 아직 아무것도 확보 못했는데 흔적이라도 지우면 어쩌려고?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 우선 이 서방 돌려보내든 집으로 올려보내든 하자고. 지금 무슨 말씀을 두 분이서만 나누십니까? 사위인 제가 왔다니까요? 이 서방이 왔다고요. 그리고 저 집으로 안 갑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만나러 왔는데 제가 왜 집으로 갑니까? 올라가시죠. 올라가셔서 사위에게 물 한 잔만 주세요. 네? 저 목이 너무 마릅니다.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어서 그런지 술을 마셔도 물을 마셔도 계속 속이 타네요. 그러니 물 좀 주세요. 아니, 이 사람이 진짜. 자네! 됐어. 그만하라니까. 올라가. 내가 이서방 부축할 테니까 앞장서라고. 뻔뻔하게도 사위는 물 한 잔을 달라며 장인어른 장모님 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우리 집에 찾아온 것보다 우리에게 장인 장모님이라고 말하는 그 태도가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도 뻔뻔할 수 있냐고, 도대체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묻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절 말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면 사위가 외도의 흔적을 지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분하고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난동을 피우는 사위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집으로 데려가게 되었죠. 자, 여기 물이네. 목 다 축였으면 이제 그만 가보게. 장인어른 장모님, 왜 이렇게 제게 쌀쌀맞게 구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찬바람이 부시냐고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술 좀 취해서 소리 좀 질렀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자네 이제 정말 그만하게.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어디 여기서 술주정을 부려? 우리가 자네에게 잘해주니 만만하나? 하도 만만해서 우습게 보여? 그래서 내 딸. 됐고, 자네 원하는 대로 물 줬으니 돌아가게. 장모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지금 제가 어떤 줄 아시고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께서 제 가슴에 있는 불덩어리에 대해서 아시냔 말입니다.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진 못하실 망정 왜 이렇게 절 차갑게 대하시는 건데요? 도대체 왜요? 왜? 제가 오늘 여기 찾아온 것도 얼마나 힘들게 결정한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무슨 말씀 드리러 왔는지 아시냐고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게. 나도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니까. 자네가 무슨 염치로 우리 찾아온 건지 아주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야. 해봐. 얼른 말해보라고. 당신 이렇게 나올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적어도 승년이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지금까지 뭐 나온 건 있는지 물어봐야지. 이렇게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저 승연이랑 이혼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위가 아닐 겁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뭐? 이혼? 그럼 자네가 한 짓을 다 인정하는 건가? 자네 지금 자네 입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말해보게. 내가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놔야 하겠으니까. 자네 입으로 자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말해봐. 그러니까 사실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다 말하겠다는 사위의 모습에 두 가지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거다 싶어 들뜬 기분이었죠. 사위가 외도를 인정하면 제 딸이 더 이상 마음고생, 몸고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들뜬 기분과 달리 한편으로는 착잡했습니다. 결국은 사위가 바람피웠다고 인정하는 셈이니 믿고 있었던 사위에게 배신을 당한 거니까 말이죠. 그래도 사위가 고백하는 내용을 담아 딸에게 도움이 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착잡한 마음을 누르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 사실대로 말할 것 같았던 사위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엔 몸 어디가 무리가 간 건가 싶어서 놀랐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그냥 술에 못 이겨 잠든 것뿐이었어요. 다행이다 생각도 들었지만 괘씸했습니다. 다 인정해놓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 쓰러져 잠드니까 말이죠. 술에 취해 잠든 사위가 괘씸하면서 열을 받았던 저는 직접 그 증거를 잡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인사불성인 채로 있었으니 외도의 흔적은 지우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서방 몸은 왜 뒤져? 지금이라면 뭐든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당신 조금 전에 이놈이 하는 말 못 들었어? 자기 입으로 인정하는 거 못 들었냐고. 그런데도 가만히 놔둘 거야? 분명히 지금 여기 어딘가 이놈이 우리 딸 버리고 딴 여자 만나는 흔적이 있을 텐데 그냥 놔둘 거냐고. 나 이제 우리 승연이 고생하는 거 못 보겠어. 증거 찾아서 승연이 주고 당장 내일이라도 이혼하게 도와야지. 그래도 그 증거 인정받기 까다롭다고 했잖아. 괜히 우리가 나섰다가 일 그르치면 어떡하려고 해. 이놈이 방금 전에 인정 다 했잖아. 어차피 이놈도 우리 승연이랑 이혼할 생각이라며. 그리고 우리가 증거 찾고 승연이 불러서 주면 그만이야. 그럼 승연이가 알아서 해결하겠지. 뭐 지갑에 뭐 없고 여기 주머니에도 뭐 없고 그런 휴대폰밖에 없네. 여보, 이서방 얼굴 좀 잡고 눈 좀 뜨게 해봐. 이거 얼굴 인식 같은데 당신이 도와줘야 해. 기필코 사위가 저지른 외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한 저는 남편에게 사위 눈을 뜨게 만들고 사위 휴대폰에 잠금을 풀었어요. 그리고 전화 기록, 문자 메시지함, 톡을 확인하며 상간녀와 나눴을 흔적을 찾았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깨끗했습니다. 수상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내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외도 흔적을 지우는 게 당연하겠지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에 취한 사위가 그 사이 휴대폰에 있는 상간녀와의 전화 기록과 대화 내용까지 지웠다는 게 이상하고 또 저희와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나 싶었죠. 그때까지는 사위가 정말 끝까지 꼼꼼하게 자기 외도 흔적을 지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어요. 분명 휴대폰 어디 한 곳에는 결정적인 외도의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사진 앨범을 열어 최근에 찍은 사진부터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되지 않아 경악할 사진들을 보게 되었죠. 여보, 뭐야? 이서방 사진에 왜 이런 것들이 있어? 이서방 휴대폰 줘봐. 아니 이게 전부 뭐야? 이 미친... 사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보던 저는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사위의 외도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한 휴대폰에서 제 생각과 정반대인 놀라운 사진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사위 휴대폰 사진 속엔 우리 딸 승연이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입을 맞추고 안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딸과 남자의 복장이 다른 걸 보아선 단 하루 동안 찍은 사진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긴 시간, 저와 남편이 사위를 의심한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그 사진들로 인해 우리 부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제까지 사위가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고 있다는 우리의 생각과 딸의 고백을 완전히 깨버리는 증거였으니까요. 한순간에 세상이 뒤틀려버린 듯한 충격에 우리 두 부부는 그대로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충격에서 좀 벗어난 뒤에도 사위 휴대폰을 계속해서 뒤지며 우리끼리 어떻게 된 일인지에 조각을 맞춰 나가고 있었죠. 그러다 아침이 밝아왔어요. 술에 취해 그대로 잠들었던 사위도 깨어났죠. 머리야. 내가 술을 얼마나 마신 거지? 여긴 장모님. 이서방, 속은 좀 괜찮나? 여기 꿀물인데 혹시 약이라도 필요해? 아니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설마 어제 제가 술에 취해서 여기로 왔나요? 아니면 술집에서 장모님께 연락해서... 자네 어제 일이 기억 안 나나? 하나도? 네,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습니까? 자네가 아파트 앞으로 왔네. 와서 술에 많이 취했는지 소동을 좀 벌였어. 집에 들어와서도 그랬고. 그러다 우리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승연이와 이혼하겠다고 말했지. 네?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에 너무 취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승연이랑 싸워서 술을 마셨는데 그 때문인지 말이 잘못 나왔네요.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저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술에 취해서 헛나온 말입니다. 그럼 그 일 말고는 제가 다른 실수한 건 없나요? 뭐 이상한 말을 했다거나 행동을 했다거나.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나 보지? 그리고 승연이랑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그게 정말이야? 이혼은 무슨요. 진짜 별거 아닌 걸로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 장인어른 장모님께 걱정 끼쳐드린 적 있습니까? 아무 일 없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정말 다른 일은 없었던 거죠? 혹시나 또 두 분께서 걱정하실 수도 있어서 확실히 하려고요. 사위는 어제 우리 부부를 찾아왔던 것과 달리 딸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아니,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전과는 상반된 모습의 사위를 보며 어떤 이유로 딸의 외도를 숨기는 건가 궁금했습니다. 이미 딸의 외도를 우리 부부의 눈으로 직접 본 순간 그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위에게 솔직하게 대답해달라고 물었죠. 우리 다 알고 있네. 어젯밤 잠든 자네 몸에서 휴대폰을 꺼내 앨범에 있던 사진을 확인했거든. 거기에 자네가 내 딸과 이혼하려는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걸 봤어. 딴 남자와 같이 있는 딸 사진을. 그 사진 보고 둘이 어떤 관계인지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바보겠지.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해주게. 네? 휴대폰을 보셨다고요? 어떻게 제 휴대폰을 열어보실 생각을...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해줄 테니 우선 자네부터 얘기해주게. 승연이가 언제부터 다른 남자를 만난 거야? 그게...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모두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자라서 저 때문에 두 분께서... 사위는 어제처럼 눈물부터 흘리며 우리에게 죄송하단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해 줬죠. 4개월 전, 사위는 딸의 외도를 눈치챘다고 합니다. 원래도 모임과 친구가 많아 자주 나가는 편이긴 했지만 부쩍 외출 전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고 나가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번화가에서 딸을 봤다고 합니다. 어떤 남자 품에 안겨 모텔로 함께 들어가는 딸을 말이죠. 그때부터 딸의 외도를 확신했고 뒤를 쫓았다고 했어요.
다른 남자와 있는 딸의 모습들을 증거로 남기면서 말입니다. 우리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던 것도, 연락이 뜸했던 것도, 뭔가 숨기고 난감해했던 것도 전부 딸의 외도를 우리에게 숨기고 딸의 뒤를 쫓느라 그랬던 거고요. 또 제가 사위를 거리에서 보고 전화를 걸었던 때도 사위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딸을 뒤쫓고 있어서 제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딸의 외도를 알고 증거까지 남긴 사위는 그래도 딸과 잘해볼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한 번만큼은 실수였다고, 다시 돌아와주면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람 피운 걸 용서해주겠다고 하면 딸이 어떻게 나올 줄 몰라 걱정되었던 사위는 자기가 저보다 더 잘해줘서 딸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딸은 돌아올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위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이혼을 생각했다고 하네요. 결정적인 사실? 그게 뭔가? 승연이가 바람 피우는 것 말고 더 한 일이 있어? 그게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번 남자와의 관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가 여럿 있었더라고요. 한 번은, 한 명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은 남자들과 만나왔다는 사실에 도저히 이 결혼을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께서 제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두 분이 받으실 충격을 생각하면 제가 참고 더 좋은 남자가 되어 승연이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그걸 못하겠습니다. 두 분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뭐? 승연이가 만난 남자가 한 명이 아니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가 어쩌다 그런 애를... 그리고 그걸 왜 자네가 우리한테 미안해하나? 우리가 자네에게 석고되지 할 일을 왜 자네가 미안해해?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네 가슴에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우리가 미안하네. 이제까지 참고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미안해. 아닙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저 두 분 덕분에 처음으로 가족의 정도 느끼고 제게도 부모님이 계셨다면 이런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잠시였지만 저에게 부모님이 생겨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런 일을 말씀드리게 돼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면서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힘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사위가 우리를 찾아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 것도, 오늘 아침 딸과 아무 일도 없다고 한 말들 모두 이 때문이었어요. 우리 때문에 말이죠. 우리에게 미안하답니다. 우리가 자기한테 잘해줘서 아내라는 여자가 딴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데도 용서해주고 잊고 살아가려고 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안 미안해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내 딸이 어떻게 안 부끄러울 수가 있겠어요. 쥐구멍에 들어가 숨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웠고 사위에게 무릎 꿇고 싹싹 빌 만큼 미안했습니다. 우리 딸 때문에 사위가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된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사위가 바라는 것만 있다면 뭐든 해서 사위의 상처난 마음을 낫게 해주고 싶었고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되려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 다른 걸 바라는 게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딸과 마무리를 짓고 싶다며 어젯밤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죠. 딸과 똑같이 죄인이었던 우리는 사위가 해달라는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인사라며 엎드려 절하는 사위 등도 두들겨 주지 못하고 그대로 떠나보내야 했죠. 사위가 집을 떠난 뒤 남편과 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했어요. 우리 부부, 딸에게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정말 엄하게 대하기도 했고 혼도 낼 때는 혼냈고 또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때는 무한정으로 감싸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없던 딸이 사위를 만나고 정신을 좀 차리나 싶었는데
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람 가슴에 피멍들게 하고 상처를 줄 거면 자기를 낳은 죄인인 우리에게 줄 것이지 왜 착한 사위에게 그런 짓을 한 건지 정말 그때처럼 딸을 낳은 게 후회된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다 사위에게 미안하기까지 하니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죠. 이번 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한 짓도 마찬가지였지만 더 이상 우리 부부도 딸의 정신 나간 행동을 딸이란 이유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생각을 정리한 저는 남편에게 제 생각을 설명했죠. 또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제 생각에 동의를 해줬고 앞으로 할 행동에 대해서 찬성했어요. 우리 부부는 사위에게 약속한 것과 달리 그날 저녁 사위와 딸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딸에게 어젯밤 알게 된 일에 대해 말했죠. 아 진짜 엄마는 내가 바쁘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당신도 왔어? 나도 방금 막 도착했어. 어쩐지 앞에 당신처럼 보이는 남자가 있더니 당신이었구나. 근데 아빠 엄마는 무슨 일로 우리 둘을 부른 거야? 나한테 이 사람 온다고 말하지 않... 너 이서방 몰래 남자 만나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남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남자라니. 그래? 그럼 이서방에게 물어볼까? 네가 남자 만나는지. 이서방, 자네 솔직하게 얘기하게. 승현이가 딴 놈 만나 안 만나? 장모님, 그건 오늘 아침에 기다려주시기로...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설마 내가 남자 만나는 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했어? 당신 알고 있었어? 그래, 이제야 네 입으로 인정하네. 근데 너 우리한테 뭐라고 했니? 네가 남자 만나면서 이서방이 뭐? 이서방이 변해? 이서방이 다른 여자를 만나? 이서방, 자네 아침에 왜 우리가 자네 휴대폰 들여다봤는지 궁금해했지? 우리가 그 물음을 잠깐 잊고 있었는데 대답해주겠네. 제가 우리 보곤 자네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그랬어. 자네가 제 뒤를 쫓는 걸 모르고 자네 달라진 모습에 걱정이 돼서 쟤한테 자네에 대해 물어봤더니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자네가 전과 달라서 그 모습이 정말 여자가 생겨서 그런 건가 싶었지. 그래서 어제 자네가 술에 취해 우리 보고 죄송하다고 말했을 때 바람난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 우린 딸이 자네 외도 증거 잡는 수고를 덜어주려고 자네 휴대폰을 뒤적거린 거고. 그러다 자네가 찍은 사진을 보게 된 거야. 내 딸이라는 애가 이런 여잘세. 바람은 자기가 펴놓고 어떻게든 깨진 가정 이어붙이려는 자네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런 년이야. 그런 년이 뭐가 이쁘다고 같이 살려고 그러나? 그런 년이랑 헤어지는 게 뭐가 미안해서 우리 보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눈물을 흘려? 우리가 저 괴물 같은 년을 낳고 키운 부모인데 우리에게 왜 미안해해? 자네 당장 승현이랑 이혼해. 이혼하는데 필요한 돈이든 아니면 증거든 뭐든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하루빨리 이혼해서 저 괴물 같은 년이랑 헤어지고 행복하게 살아. 자넨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이야.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을 돕겠다고? 딸인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도와? 엄마, 내가 엄마 딸이야. 내가 엄마 자식이라고. 이제부터 아니야. 넌 이제부터 우리 자식 아니라고. 우린 너 같은 자식 원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어. 너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봐. 지금까지 네가 우리 가르침대로 살아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네가 언제 사고 한 번 안 친 적 있어? 그리고 네가 사고 칠 때마다 우린 네 편이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낳은 자식이고 우리 가르침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뒤처리하고 우리가 너 대신 무릎 꿇어도 결국엔 널 보듬어 주려고 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니? 거기다 우린 몰라도 동찬이에게 그럴 수가 있어? 동찬이가 어떤 아인데? 우리보다 널 더 사랑한 애야. 그런데도 어떻게... 그래,
네가 막대 먹은 애라서 그런 거겠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네가 잘못된 애라는 걸 우리도 이제야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너와는 관계를 정리할 거야. 이제 우리와 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 두 부부가 충분히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도저히 딸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걸 해결해줄 부모가 뒤에 있다는 생각으로 철없이 생각 없이 사는 딸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딸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걸 우리가 포기하기로 했죠. 그러자 딸 역시 반발이 심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겠다고? 그게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야? 그리고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는 게 어딨어? 부모가 자식 이혼녀로 만들고 불륜녀로 낙인 찍는 사람이 어딨냐고?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야.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고 엄마 아빠가 날 낳았다고. 아니, 너 우리 자식 아니야. 그리고 동찬이가 허락만 해준다면 우리가 동찬이 부모가 될 거다. 부모가 돼서 네가 우리 동찬이에게 잘못한 일들 갚아가면서 살아갈 거야.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 아빠가 이 사람 부모가 되겠다고? 자식인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그래. 동찬이 어제도 오늘도 우리한테 죄송하다고 그러더라. 그리고 잠깐이었지만 우리에게 부모의 정을 느꼈다고 한 아이야. 그것뿐이겠니? 그동안 동찬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너보다 얼마나 더 자식같이 우리에게 했는지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우린 그런 동찬이에 상처받은 채로 다시 홀로 두게 할 수 없어. 동찬이가 싫다고 하면 우리가 동찬이에게 미안해서 금전적이든 다른 방법이든 네가 한 짓의 잘못을 빌어야 하겠지만, 지금 동찬이만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동찬이 부모가 되어서 진짜 자식으로 품을 거다. 그리고 우리도 너 같은 딸보단 동찬이가 100배 만배, 아니 비교도 할 수 없게 좋아. 우리가 빌어서 제발 우리 부모로 생각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을 정도라고. 어떻게 그런 말을. 내가 진짜 자식인데. 딸과 인연을 끊었다는 이유로 딸을 대신해 사위를 자식 삼겠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선 사위에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딸 대신 상처받은 마음에 보상을 해주고 싶었어요. 막대 먹은 딸이고 우리가 가르친 대로 바란 대로 자란 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부모이기에 우리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사위가 우리에게 말한 말과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고마웠다는, 또 미안하다는 그 말과 마음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또 그동안 친자식처럼 행동한 사위가 고마워 더는 고아라는 이유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 않게 우리가 사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것들 모두 사위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이죠. 우리는 딸이 무슨 말을 내뱉든 신경 쓰지 않고 사위가 대답할 말에만 집중했습니다. 사위는 우리 말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죠. 두 분께서 절 자식으로 받아주신다면 제가 평생 부모님으로 모시고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야, 너 미쳤어? 우리 부모님인데 네가 왜 효도를 해? 너 나 없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구워 삶아 먹었어? 너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내가 바람 피운 걸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야? 아니면 돈 때문이야? 그래, 너 돈 때문이지? 돈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을 네 부모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거잖아. 맞지? 엄마 아빠, 이 새끼 돈이든 나한테 복수든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보인 모습 전부 연기야. 고아인 이 새끼를 믿어? 나한테 복수 못해서 안달인 놈을 믿냐고.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너 그 입 다물어. 어디서 니까짓 게 함부로 우리 아들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해. 동찬이가 어떤 아이인데? 동찬이 너 같은 애 아니야. 동찬이 너같이 속물에 사고치는 애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는 옳은 판단만 할 거다. 정에 이끌려서 판단하는 게 아닌
정말 올바른 판단만 할 거라고. 그 판단이 우리가 동찬이에게 부모가 되어주는 거야. 너같이 자식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자식은 연을 끊고 말이지. 진짜 엄마 아빠라는 사람들이 그래봤자야. 결국에 혈연관계는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고 돈이든 뭐든 내가 다 물려받게 되어 있어. 저 새끼 뜻대로 되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고맙다. 네가 말해준 덕분에 우리가 당장 내일부턴 우리 재산 동찬이에게 어떻게 넘겨줘야 할지 알아보려고. 그리고 네 본심 듣게 돼서 고맙다. 아주 정이 더 떨어지게 해줘서. 진짜 이 집 사람들 다 미쳤나? 다들 왜 이래? 왜? 미친 건 너지? 그리고 네 덕분에 오늘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각났다. 우리가 어쨌든 혈연관계라고 했지? 그럼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패도 폭행죄든 다른 죄든 걸리지 않겠구나. 그럼 오늘 네가 우리 동찬이에게 한 집만큼 맞아보자. 여보, 준비됐죠? 당신이 얘 가장 크게 혼냈을 때보다 더 혼내야 해요. 오늘 야구방망이 부러질 때까지 때려보자고요. 그래, 오늘 동찬이 몫에 우리가 너 때문에 힘들었던 것까지 다 털고 끝내자. 연 끊으면서 정리할 거 다 하자고. 왜 이래? 엄마 아빠 왜 이래? 나야 나. 나 하나밖에 없는 딸 승연이라고. 엄마, 아빠, 우리가 자기와 연을 끊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자기 뒤처리와 믿을 만한 뒷배가 없어진 걸 용납할 수 없는 건지 딸은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그러다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었어요. 혈연관계라는 걸 말이죠. 대한민국 법에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문제가 되지만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혈연관계인 딸을 때렸습니다. 사실은 훈육이 아닌 그동안 우리가 딸 때문에 쌓인 울분을 풀고 아들 동찬이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였죠. 그렇게 딸을 한참 쥐어받고 우리 집에서 내쫓듯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들인 동찬이와 대화를 더 나누게 되었죠. 방금 제게 해주신 말, 승연이 혼낸다고 하신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두 분이 주신 사랑 가슴에 간직하고 살 겁니다. 또 자주는 아니겠지만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불편해하시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자네, 아니 동찬이 너 우리가 쟤 때문에 빈말한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 아니야. 우리 정말 널 우리 아들로 삼고 싶어. 너는 네가 우리에게 많은 걸 또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린 오히려 너한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받았단다. 무늬만 딸인 쟤에게 평생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말이지. 그리고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네가 또다시 혼자 되는 걸 절대 못 보겠구나. 우리가 부탁한 거 진심이야. 정말 네가 우리 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네? 정말 진심이시라고요? 제 부모님이 돼주시겠다고요? 정말로요? 아이 그럼 이미 우리들은 충분히 대화 나누고 결정했어. 그렇죠 여보? 아이 그럼 우리가 한 말들 전부 다 진심이야. 네가 우릴 부모로 받아준다면 정말 고맙겠구나. 왜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두 분께서 절 받아주신다면 언제까지고 같은 대답일 겁니다. 두 분을 제 부모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두 분께 평생 효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우린 가족이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가족이고 영원히 한 가족일 거야.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장모님 장인어른이라고 부르지 말렴. 우리는 널 이제 이서방이 아닌 아들이라고 부를 거니까. 이렇게 우리 아들 동찬이라고. 동찬이는 우리를 부모님으로 받아들여줬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동찬이를 자식으로 여겼고요.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정말 서로를 끔찍하게 아껴주고 사랑하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말이죠.
예전에는요, 정말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동찬이에 대해서 말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제 딸이었던 애가 어떤 애였는지 너무 잘 알고 동찬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기에 설명하기 편했는데, 덜 친하면서 동찬이가 제 사위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이상하게 생각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 신경 안 쓰고 동찬이를 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제 자식이니까요. 부모와 자식인 관계를 누구한테 설명하고 설득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제 아들이라 설명하고 제 아들이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잘하는지만 자랑하곤 하죠. 그리고 한때 제 딸이었던 애는 그날부로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동찬이와도 이혼하면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요. 어차피 우리가 재산을 동찬이 앞으로 다 돌려서 우리에게 받아먹을 게 없다는 걸 아는 아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자식이라 걱정되지 않냐고 물으시는데, 아니요, 하나도요. 우리 부부 정말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의 미련도 정도 남아있지 않네요. 지금 아들 동찬이와 함께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부부 동찬이에게 사랑 많이 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꼭 핏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진정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좋은 예가 되어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식 같지 않은 자식으로 인해 우리 부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또 고하든 어려운 상황이든 마음씨 착한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고 가족의 품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도 주변 사람들 중 보통과 다른 가정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 섣부른 판단과 잣대를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땐 우리 가족과 같은 경우도 있다는 걸 생각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칠게요. 다들 우리 가족처럼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